네, 안녕하세요. 민코노미 민준호입니다. 자, 여러분들 9월 평가원 치르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 스타일이요. 요새 좀 이제 뭐랄까요? 좀 개념을 위주로 많이 나오는 스타일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개념을 좀 단단하게 익혀주신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게 좋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유의 깊게 보셔야 될 문제가 몇 번 있냐면, 일단 가장 어려웠던 문제 제가 판단했을 때는 15번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게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제 뭐 행정고시 피셋 같은 경우에서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요런 스타일 나왔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실업 파트에서는 자료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실 만한 문제가 한 20번 정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문제들은 이게 크게 뭐 이렇게 기존의 틀에서 어긋나게 나오는 문제는 없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번부터 볼게요. 자, 그림은 민간 경제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생산물이고 생산 요소 시장에 나오니까 실물의 흐름이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여기가 기업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의 경우는 여기서 예를 들어 강의가 되겠죠. 네, 이것만 잡아주시면 끝납니다. 자, 그래서 1번 기업은 소비 지출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요. 기업이 생산물 시장에다가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죠. 소비 지출이라는 것은 나가 생산물 시장에 들어간 니은이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니은은 효용극대화겠죠. 소비니까요. 소비는 효용극대가 될 것이겠고요. 3번 디귿은 생산 측면의 국민소득을 나타낸다라고 그랬는데 보시면 생산 요소 시장에서 나로 흘러 들어가는 분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분배 국민소득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겠죠. 4번 리을은 재화 서비스에 구매당한다 그랬는데요. 리을번 보시면은 기업이 생산 요소 시장으로부터 노동과 자본 등을 공급을 받을 겁니다. 재화 서비스가 아니라 생산 요소의 구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번이 정답이네요. 네, 그래서 가는 수요자 맞고요. 생산 요소 시장에서 나는 공급자이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간단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 보시면요. A와 구분되는 B의 특징인데요. 포인트는 뭐냐면 A와 구분되는 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의 경우는 계획 경제 체제가 될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B의 경우는 시장 경제 체제가 될 것인데 A와 구분되는 B의 특징을 물어봤으니까요. B의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시장이다. 그리고 계획과는 구분이 돼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이겠고요. 1번 정부가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을 통제한다. 이거는 계획의 특징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시장 이윤 추구를 부정한다는 말은 시장의 특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자원의 희소성에 따른 경제 문제라 그랬는데요. 얘는 둘 다 발생하겠죠. 둘 다예요. 그러니까 3번을 답으로 찍으신 분들은 구분되는 이란 말을 무시한 겁니다. 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4번 원칙적으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은 계획의 특징이 될 것이고요. 마지막 5번의 경우 형평성 강조하는 것도 계획의 특징이 되겠죠. 네, 간단한 문제니까 이 정도 풀어볼게요. 네, 그 다음에 3번 얘는요. 여러분들 가의 사례가 무엇이냐? 일단은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오염물질을 정화했다. 사내 청년 문화를 정착했다. 한마디로 기업가 정신이라고 보시면요. 여러분들 보시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이것들을 물론 포함하고 있긴 한데 좀 정확한 걸 고르신다라고 친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되겠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업가 정신이라고 찍을 수도 있는 거 사실 부정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좀 더 정확한 거는 무엇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업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조금 좀 더 광범위하니까요. 3번에 답이 들어가 있으니까 3번이 없다면 1번 될 수가 있긴 할 것 같은데요. 3번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이요, 여러분들. 이게 어려울 수가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 보시면 왜 어려웠을 것이냐면, 이 3억 원 때문에 어렵거든요. 네, 이 3억 원은요,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투입될 비용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3억 원의 경우는 전액 매몰 비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3억 원이라는 값은 매몰 비용이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일단 이게 기능성 마스크 개발이니까 니은이라 보시고요. 기능성 장갑 개발을 디귿이라 보신다라고 친다면, 그렇죠? 그러면 니은번과 디귿번에 대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편익과 명시적 비용과 그 다음에 이익과 암묵적 비용과 순편익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볼 수 있듯이 편익이라는 값은 현재 니은의 경우 6억 원이죠. 여기는 10억 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6억 원과 10억 원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명시적 비용이라는 것은 4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5억 원이 됩니다. 이 3억 원을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가 있겠지만 이미 지출된 비용으로서 앞으로 들어갈 비용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매물 비용으로 전액 인식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가 되고 여기가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익이라는 게 여기 2가 되고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암묵은 5와 2가 될 것이겠고 마이너스 3과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들 매물 비용을 여기다 혹시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지만 집어넣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번 기억은 디귿 선택의 암묵적 비용이 아니라 매물 비용이다 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겠고요. 2번 니은 선택의 명시적 비용은 4억 원이 될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니은 선택의 순편익은 음액값이 될 겁니다. 4번 디귿 선택의 명시적 비용은 5는 그 다음에 암묵적 비용 2보다 크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디귿 선택의 기회비용은 5 더하기 2니까 7이 되겠죠. 니은 선택의 기회비용 5 더하기 4니까 9가 되겠죠. 작다란 말이 맞을 겁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께서 매물 비용이라는 값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느냐라는 게 포인트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까지가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은 얘도 뭐 어려운 거 아닌데요. 여러분들 일단은 얘는요, 지금 소비 측면에서만 외부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했거든요. 그러면 수요 곡선이 벌어져야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XJ의 경우를 그려보고요. YJ의 경우를 그려본다라고 친다면, 그렇죠? 일단 수요와 공급을 일단 그리세요. 시장을 그리시고요. 여기를 시장이라 보시고요. 여기를 시장이라 보세요. 그러면 일단 얘는 사적 편익이 될 것이겠고요. 얘도 사적 편익이 될 것이겠거든요. 공급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XJ 시장의 경우는 사회적 최적 거래량이 시장 거래량보다 1초가라 그랬으니까 많다가 되겠죠. 시장 거래량이 많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 거래량이 많아야 되니까 사회적 여기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YG 시장은 1 미만이라고 그랬으니까 시장 거래량이 더 작아야겠죠. 그러니까 얘가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가 바로 4위가 될 겁니다.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업번 XJ 시장에서는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작은 외부 불경지가 나타난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겠고요. 니은번 YG 시장에서는 사회적 최적 수준에서의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높다고 했는데 사회적 최적 수준에서의 가격은 시장 가격보다 높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니은번은 맞겠죠. 그렇죠? 디귿번 가에는 XJ 시장의 사적 편익을 증가시키는 정책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적 편익을 사회적 편익으로 내려줘야 될 것이니까 감소시키는 것이 들어간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겠고요. 리을번 나에는 YJ 소비에 대한 세금 부과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나의 경우는 사적 편익을 사회적 편익으로 올려주셔야 될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이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신다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5번까지도 패스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보여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시면 얘도 되게 쉬운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일단은 얘는요. 총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인데 X제는 한 개당 20만 원이 모두 판매된다 그랬으니까 요 20, 40, 60, 80이라는 개념이 뭐가 될 것이냐면 판매 수입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총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이 5와 10이라 그랬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일단은 A 기업의 경우는 총 수입 20 대비 5%가 이윤이라 그랬으니까 이윤이 1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20에다가 10%를 계산하시면 2가 나올 것이겠고요. 얘는 12, 8, 18, 24, 16, 24. 네, 이런 개념이 튀어나올 겁니다. 제가 주황색으로 쓴 이 글씨가 이윤이 될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총비용이라는 값은 20에다가 1이 나오려고 친다면 19가 나와야겠죠. 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돼요. 그럼 1번 기업의 A의 그렇죠 이윤 극대와 생산량이 얼마이냐가 될 것인데 A 기업의 이윤 극대와 생산량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18과 16 중에서 18이 더 크죠. 네, 그래서 3개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겠고요. 니은번 B 기업은 24의 이윤을 얻는 것이 제일 크다라는 표현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디귿번 모든 생산량의 총 비용은 A기업이 A, B기업 작다 그랬는데 얘를 여러분들이 다 구하고 계시지 마시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윤이 더 클 것이니까 총 비용은 누가 더 작겠어요? 어차피 판매 수입이 일정하거든요.
그러면 얘는 19고 18이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윤이 큰 놈은 판매 수입이 일정하다는 전제하에서 총 비용이 더 커요. 이윤이 작은 놈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 B기업이 이윤이 클 것이니까 A기업의 총 비용은 다 클 것이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니까 A기업, B기업보다 크다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리을 번 모든 생산량에서의 판매 수입은 B기업이 A기업 A 뭔 소리야 이건? 판매 수는 똑같죠. 네. 20, 40, 60, 80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리을 번은 같다라는 표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자, 7번 문제 보시면은요. 자, 7번 문제는 실질 GDP의 감소를 수반합니까? 일단 수요 견인과 비용 인상이 나왔네요. 자, 일단은 실질 감소를 수반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AD 곡선이 우측을 이동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AS 곡선이 좌측을 이동하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비용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총 수요의 증가는 수요가 되겠죠.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경기 호황과 나타나는 것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될 것이겠고요. 총 수요가 오른쪽 이동하니까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비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1번과 4번을 똑같이 대답하고 2번과 3번을 똑같이 대답한 놈이 답이겠죠. 네, 그래서 갑이 될 겁니다. 그렇죠? 나머지 것들은 다 이제 OX가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시면은요. 얘도 이제 뭐 전형적인 문제가 될 것인데 X랑 Y는 대체 관계가 될 것이고요. Y랑 X랑 Z는 보완 관계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건 현재 XJ 균형점입니다. 자, 그러면 XJ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대강 그려보시고요. 자, 1번 X 생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한 말이지만 보조금 지급은 아래로 내려간다 그랬죠. 공급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다로 이동하는 요인이 맞을 것이고요. 나가 아니라 다가 될 겁니다. 니은번 YJ 공급 증가는 가로 이동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 그랬는데 YJ 공급 증가는요. 여러분 항상 시발점이 뭐라 그랬죠? 수요의 공급에서 있어서 YJ 가격 변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YJ가 있는데요. YJ 공급의 증가는요. 그렇죠. YJ 공급 증가는 PY를 낮출 겁니다. 그러면 PY가 낮아지니까 X랑 Y가 대치 관계니까 X의 수요 또한 낮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X의 수요가 낮아지니까 X에 대한 수요가 1로 이동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얘는 맞겠다가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디귿. 자, ZJ 가격 상승은 다로 이동하는 요인이 된다고 그랬는데 ZJ 가격 상승은요. XJ 수요를 보완제니까 감소시킬 겁니다. 그래서 다가 아니라 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번 ZJ 생산 비용이 하락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ZJ 생산 비용이요. 하락하면은요. ZJ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렇죠? ZJ 공급이 증가하니까 ZJ 가격이 다운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ZJ 가격이 다운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XJ 수요는 증가한다가 될 것이니까 이게 1로 이동한다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나로 이동한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간단한 문제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어렵지 않게 맞을 수 있을 거라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이 솔직히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3, 4, 5번을 풀 때요. 기억을 일단은 시행이 된 상태에서 시행이라기보다는 기억이 이제 발생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니은을 시행했으니까 우리가 니은으로 인해 생산자잉여와 소비 지출액이 얼마나 증감해야 된다는 게 애초에 초반 균형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인지 기억과의 비교를 통한 것인지가 잘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좀 이상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여기서 이러한 상황에서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기억 대비 니은이라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답도 이게 맞긴 하거든요. 출제도가 이거였던 것 같은데 어찌 되었든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상황에서라는 표현 때문에 기억 대비 니은을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공급량이 400개씩 감소했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400개를 감소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소가 되겠죠. 이게 가가 될 것이겠고요. 자, 그런데 이 가 상황에서 너무 모하기 때문에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6과 같이 이 균형점에서 무엇을 실시하였다? 우리가 최고 가격제를 실시하였다가 될 겁니다. 네, 그렇죠. 자, 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1번 기억으로 인해 자, 이게 기억이죠.
가가 아니라 기억이네요. 가와 나는 누가 적은 거니? 자, 기억번. 기억으로 인해 균형 가격은 8달러가 된다는 표현이 맞을 거겠죠. 그렇죠? 네, 10달러는 아니고요. 2번. 기억으로 인해 판매 수입은 얼마가 되느냐? 바로 8 곱하기 4가 될 겁니다. 3,200달러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니은으로 인해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발생하죠. 네, 400개가 발생할 것이겠고요. 4번. 생산자에게는 200달러 감소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죠. 생산자 잉여의 경우는 원래 어디였냐면 여기였습니다. 그렇죠? 원래 여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얼마를 감소하냐면 여기로 감소하거든요. 이 말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는 것은 요 면적만큼 감소했다 할 것이니까 계산하시면 60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니은번에 이 니은으로 인해 생산자에게는 600달러 감소하였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고요. 5번이 정답인데요. 소비 지출액이라고 불렀는데 여러분들 얘는 그냥 판매 수입과도 일치하는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판매 수입과 소비 지출액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세금과 보조금에 있어서는 달라집니다. 물론 최고 가격제 같은 경우는 똑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자, 니은으로 인해 소비 지출액은 2,000달러 감소한다 그랬는데요. 일단 소비 지출액은 기억의 경우는 판매 수입과 일치하는 8 곱하기 4가 될 겁니다. 3,20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얼마로 감소하느냐가 포인트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현재 최고 가격이 시행되고 균형은 여기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면적만큼이 소비자가 지출한 금액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까지 되세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와 같이 최고가 실시되면 균형이 여기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판매 수입은 여기가 될 겁니다. 네, 소비 지출액과도 일치하겠죠. 왜냐하면 이쪽은 애초에 개념적으로 우리가 소비할 수가 없는 구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가 균형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6 곱하기 2라 보시면 됩니다. 네, 1200이 되겠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답은 5번이다라가 될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자, 10번 문제가요. 이거 제가 기출문제 풀이집에 나왔던 문제죠, 여러분들. 네, 기출문제 풀이 나왔던 문제인데 개념 정리 간단하게 해드리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있을 때요. 여기는 소비자의 경우가 되죠. 생산자에게는 없습니다. 0이에요. 하지만 이 경우라 보시면 생산자의 경우가 여기가 되죠. 소비자의 경우가 됩니다. 네,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은 틀렸죠. B는 생산자의 경우가 아니라 판매 수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으셔야 될 것이겠고요. 2번, 기억이 시행되더라도 자, 신약 한 개당 S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랬으니까 수요 곡선이 위로 올라갈 겁니다. 얼마만큼 올라가겠죠? S만큼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균형 거래량이 여기로 가겠죠? 그러니까 균형 거래량의 변함이 없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3번, 니은이 시행되면 부과된 T만큼 가격이 상승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금과 보조금 위아래라 그랬죠? 이거를 왼쪽 오른쪽이라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또 긋고 앉아 있어가지고 이거 달라지는 거 없는데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공급이라는 것이 위로 올라간다 그랬기 때문에 얼마큼 올라가죠? T만큼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3번이 명확한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항상 강조했죠. 보조금과 세금은 위아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니은이 시행되더라도 니은이 시행되면 여기 니은이죠. 소비자에게는 변함이 없다 그랬는데 소비자에게 여기에서 여기로 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3번은 4번은 틀렸고요. 5번 기업과 니은으로 총잉여를 증가시킨다 그랬는데 잘 보시면 우리가 기업의 경우는요.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니은부터 볼게요. 자, 니은부터 보시면 니은의 경우는 총잉여가 어떻게 되죠? 여기에서 생산량이 없으니까 소비자의 경우와 총잉여가 일치할 겁니다. 그 상황에서 여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니은의 경우는 총잉여가 감소한다는 표현이 정확하겠죠. 근데 기업의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기업의 경우는요. 여기로 가니까 우리가 소비자의 경우가 여기가 되죠. 네, 그래서 기억의 경우는 증가시킨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증가시키는 게 맞는데 니은은 감소시킨다가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까지 10번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걸렸네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시면 얘도 여러분들 페이크 문제인데 이거 개념을 좀 많이 내라고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2% 포인트죠, 여러분들 이거. 그쵸? 네,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도 틀리신 분들 몇몇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자 보세요. 명목이자율이 2에서 4로 올랐잖아요. 그러면 퍼센트로 따지면 몇 프로 오른 거예요? 100% 오른 겁니다. 이 말 이해되세요? 근데 2% 포인트라는 개념이 맞겠죠. 네, 이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니은번 자 2020년도의 경우, 22년도의 경우는 그렇죠? 예금보다 현금 보유가 유리하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항상 제가 강조했죠. 예금 vs 현금은 무엇을 보라고요? 명목이자율을 보라고요. 명목이자를 양수기만 하면 예금이 더 유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 보유가 유리한 경우는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명목이자율이 음수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니은번 틀렸고요. 자, 디을리을이 정답일 텐데 자 일단 실질이자를 먼저 구하고 가겠습니다. 자, 실질이자율을 구하신다고 친다면 그렇죠? 얘랑 실질과 물가를 더하면 명목이 나와야 되잖아요. 얘랑 돼서 얘가 나와야 되니까 3 나올 것이겠고요. 얘랑 얘 돼서 얘 나와야 되니까 2 나올 것이겠고요. 얘랑 돼서 얘 나와야 마이너스 1 나올 겁니다. 그래서 디귿번 연초에 1년 만기 정기 예금의 동일한 금액을 예치한 경우 그렇죠? 만기시 원금의 실질 구매력. 자, 원리금의 실질 구매력은 뭐로 보라 그랬죠? 실질 이자율로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예금의 그 화폐 구매력은 물가로 보라 그랬고요. 예금의 실질 구매력은 예금의 실질이자를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질 구매력은 2021년도의 경우에 2%인데 마이너스 1%로 줄었죠. 그러니까 2022년보다 21년이 더 높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실질이자리 음수니까 예금의 실질 구매력이 2022년도에 감소했다가 될 것이겠고 리을번의 경우는 3이 마이너스 1이니까 감소하는 게 쉽게 보이겠죠. 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 12번도 이것도 틀리신 분이 간혹 계시는데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자, 보시면 A씨는 B와 달리 이자 수익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B와 달리인데요. B가 이자 수익 기대를 못 한다면서요. 주식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C는 안정성이 높다. 예금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죠. A는 뭐가 되겠어요? 채권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A는 채권, B는 주식, C는 예금이라고 보시면 1번이 정답이죠. 그렇죠. 배당 수익 기대. 2번 예금은 시세 차익이 불가합니다. 주식과 채권만이 가능해요. 3번 A는 B와 달리 시장에서 거래된다. 둘 다 거래되죠. 채권도 본드마켓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B는 A와 달리 만기가 존재한다 그랬는데 주식은 만기가 없죠. 채권이 만기가 있죠. 그 다음에 예금자 보호 제도의 적용은 예금만 받습니다. C만 받아요. 네, 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13번 자, 명목 GDP의 지출 측면입니다. 자, 포인트는 이게 지금 써 있는 게 뭐라고요? 억 달러라고 쓰니까 퍼센테이지가 아니거든요. 명목 GDP입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T 플러스 1년의 경제 성장률은 0%가 나왔고요. GDP 디플레이터는 T 플러스 1년에 110이라는 숫자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T년의 경우는 기준연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실쥐와 명쥐가 일치할 겁니다. 실쥐이자 명쥐가 얼마가 나오냐면 얘를 다 계산하시면 100이 나오거든요. 자, 근데 T 플러스 1년의 경우는 실쥐는 0% 증가했다며요. 100이 될 것이겠고요. 명쥐가 얼마냐가 될 것인데 GDP 디플레이터가 110이라고 그랬으니까요. 100분의 110 나와야 되니까 명쥐는 110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 기억번에 있는 숫자는 다 더해서 110이 나와야 되니까 25가 나오겠죠. 끝났습니다. 1번. 자, 이것도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거 알아두세요. 자,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월급은요. 일단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월급은 누가 지출하는 거예요? 정부가 지출하는 거죠. 이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 지출이라는 것은 가계 지출이라고 가르쳐 드렸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지출에 들어간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기억은 25죠. 순수출 T년에 2배이다. 2.5배가 될 것이겠고요. 3번 T 플러스 1년의 실질 GDP는 100이 될 것이겠고요. 4번 T년 대비 T 플러스 1년의 명목 GDP 증가율과 물가 상승률은 같다. 이게 답이죠. 왜냐면 명목 GDP도 10% 증가했고요. 물가도 지금 현재 GDP 디플레이터 100에서 115로 10%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번이 정답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번의 경우는 가계 소비 지출은 가죠. 그렇죠. 가는요. T년 대비 T 플러스 1년에 변함이 없다. 0% 증가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14번이요. 여러분들 이게 딱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유로 달러가 나오는데 이거 환율 나오면 어렵겠는데 할 수가 있는데요. 다행히도 환율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가요. 환율까지 나왔으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환율이 안 나왔어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6달러, 4달러, 1유로, 2유로니까 단순하게 이게 뭐가 될 것이냐면 생산비가 돼가지고 갑국의 비교의 구하고 을국의 비교의 구해서 생산 가능성 구해가지고 비교의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X제를 생산하는데 6달러가 든다 그랬으니까 1달러당 6분의 1이 생산 가능할 것이겠고 4분의 1이 생산 가능할 겁니다. 유로의 경우는 1유로가 되니까 1분의 1이 생산 가능, 2분의 1이 생산 가능할 겁니다. 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갑국의 경우는 X제를 한 개 생산하는데 6달러가 되는데 이 말은 반대 해석하면 1달러당 6분의 1개를 생산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얘를 그리시면 한번 그려볼게요. 자, 갑국의 경우는요. 일단 6분의 1과 4분의 1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기울기가 얼마가 나와요? 이게 지금 현재 갑이 되고요. 델타라고 표현한다면 6분의 1분의 4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갑의 경우는 X제 한 개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Y제 2분의 3개다라는 표현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을국을 구하신다고 하신다면 을국은 현재 1이 그려지겠죠? 1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갈 것이기 때문에 을의 경우는 기울기가 2분의 1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갑국의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는 2분의 3이다. 얘는 2분의 1이다. 그러면 비교인은 어디에 있다? 을국한테, 갑국한테 Y제가 있고 을국한테 X제가 있다. 끝났습니다. 1번 갑국의 Y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2분의 3이라는 숫자는 뭐라 그랬죠? 방금 전에 X제 한 개 생산했다는 기회비용이라고 그랬죠? 얘는 Y제라 보시면 역수 취해 주시면 돼요. 3분의 2개가 나올 겁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2번 틀렸죠? 반대가 될 것이고요. 갑국은 Y제입니다. 3번 X랑 Y제를 한 개씩 교환하는 조건이라면 을국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 했는데 여러분들 을국의 소비 가능 곡선은 교역 후에 여기서 스타트해가지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빠질 겁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께서 이게 델타가 2분의 1보다 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1대 1이라 보시면 얘가 1이라는 숫자는 2분의 1보다 클 것이기 때문에 을국은 교역에 참여한다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자, 우리가 당연한 말이지만 제가 항상 기본적으로 개념 강의 때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들. 자, X제 2분의 1개, X제 한 개당 2분의 3개니까 요 사이에서 뭐가 결정된다고요? 교역 비율이 결정된다고요. 그러니까 문두 3단계에서 보시면 양국 모두 이득이 되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2분의 1 초과 2분의 3 미만에서 결정이 돼야지만 이 말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서 여기 사이에서 결정이 돼야지만 무엇이 나올 것이다? 양국 모두 이득이 되는 교역 범위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자 소비의 기회비용은 비교 위에 있는 재화에 증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5번의 경우는 갑국은 Y제의 비교가 있으니까 Y제 소비의 기회비용은 증가하겠죠. 나의 완벽함을 나눠줬으니까요. 그러니까 X제는 을국은 X제가 증가할 것이겠고요. 감소한다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 15번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굉장히 시간도 한 오래 걸리고요.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 가서 만났을 때 풀라마 3분 정도는 최소한 잡아주셔야 될 겁니다. 왜냐면 자 문제 잘 보세요. 이게 저도 맨 처음 봤을 때 아니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이거 100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헷갈릴 만한 내용을 다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니 비경제활동 인구 100% 중에서 그 중에서 7%, 12%, 6%가 이 뭔가 이상한데? 여기 다 더하면 25가 나오는데? 이 말이 이해돼요? 100 중에 이게 나오고 100 중에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왜 25가 나오지?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를 잘 보시면은요 이거예요. 15세 이상 인구 중 1월에 취업자였으나 2월에 실업자를 변동한 사나이 비율은 5%이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뭘까요? 잘 보시면 15세 이상 인구 중이 됩니다.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 봐요. 취업자 중에서 그렇죠? 취업자가 된 비율이 50%다라고 한다면 얘네 셋을 더하면 100이 나와야 맞습니다. 100%가 나와야 맞아요. 그런데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일단 요 수치를요 100이라고 한번 둬보세요. 까지 이해돼요? 100이라고 둔다면 여러분들이 얘와 얘를 더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겠죠? 100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체 100명, 100% 중에서 50%의 숫자는 취업자에서 취업자로 갔다는 소리가 돼요. 이걸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됩니다. 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뭘 구하셔야 되냐면 이 지금 1월에 실업률이 20%라는 것을 바탕으로
취업자와 실업자 간의 비율을 구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일단 제가 어떻게 문제를 풀었냐면 일단 얘를 x라고 두고요. 취업자의 숫자를 y라고 두고요. 비경제활동 인구의 숫자를 z라고 둬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게 x고 y고 z가 된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z는 얼마가 나왔죠? 현재 25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말 이해돼요? 자, 그러면 z가 25가 나왔는데 잘 보시면은요. x 플러스 y분의 y죠. 실업률이니까 얘가 0.2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를 계산하신다라고 친다면 y는 0.2x 플러스 0.2y가 나올 것이니까 0.2x는 0.8y가 나와요. 그래서 x는 4y가 나옵니다. 반대로 말하면 y는 4분의 1x가 나오겠죠. 자, x로 한번 다 노멀라이즈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x고요. 여기는 4분의 1x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판단할 수 있냐면 x랑 4분의 1x랑 25랑 더했더니 100이 나왔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4분의 5x 플러스 25가 100이다라는 숫자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x라는 값이 나올 건데요. x가 60이 나와요. 이건 풀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건 취업자의 숫자는 60명이고요. 그렇죠? 실업자의 숫자는 15명이고요. 비경제활동 인구는 25명이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일단 잡아놓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퍼센트로 잡아도 되고요. 아니면 100%로 잡아도 되고요. 명으로 잡아도 돼요. 여러분들. 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그 다음에가 문제인데요. 자, 이게 포인트죠. 이것도 헷갈리게 문제를 냈는데 1월에 실업자였던 사람 중에 2월에 비경제활동 인구가 된 사람의 비율 60%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얘를 보자마자 그러면 여기가 60 아니냐라고 딱 쓰는 순간 망합니다. 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업자 중에서 그렇죠 Y 중에서죠 여러분들 Y 중에서 그렇죠 2월에 비경제활동인과 된 사람의 비율이 60%라 했으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0.6Y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말이 이해돼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뭐라고요? 0.6Y라고요. 그렇죠? 60%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Y에 60%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9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가 60이고요. 얘가 15고요. 얘가 25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비경제활동이고 여기는 5가 될 것이고요. 자, 근데 문제는 저도요. 이 문제를 딱 보고 나서 이거를 기억을 구하고 싶은데 안 구해지더라고요. 네,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얘네들을 다 계산하시면 얘네들이죠. 이 숫자가 얼마가 나온다는 게 모르죠. 15에다가 9를 뺀 6이 나온다는 것밖에 모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이라는 게 7이다라고 써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 문제는 기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기억은 어디서부터 어디 범위가 나오겠죠? 0에서 6 사이의 범위가 나온다는 게 포인트가 돼요. 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기억과 얘를 니은이라고 하겠습니다. 니은을 더했을 때 6이 나온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게 포인트가 돼요. 1번은 틀렸죠. 그러니까. 왜냐면 기억은 7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왜냐면 기억 더하기 니은이 6인데 기억과 니은은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6이 될 수가 없다. 7이 될 수가 없다. 그렇죠? 2번이 정답입니다. 이거 어떻게 풀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일단은 1월에 실업률은 주어져 있죠. 20%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실업률의 정의는요. 얼마가 될 것이냐면 실 더하기 취분의 실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한 취업자와 이렇게 구한 실업자가 있을 건데요. 얘 더하기 얘분의 얘를 하시면 2월에 실업자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과 니은을 제끼고요. 얘는 57이 확정됐고요. 17이 확정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6이라는 숫자를 구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6이라는 숫자, 여기 이게 기억 더하기 니은 6이라면서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 2월보다 높다라고 물어봤으니까 2월의 실업률의 최저치를 구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왜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2월이 더 높다라 그랬는데 2월의 최저치가 1월보다 낮으면은 높다는 표현이 틀린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2월이라는 게 1월보다 높다라 그랬을 때 2월의 최저치가 1월보다 높으면은 맞는 거죠. 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이라는 숫자가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기억 더하기 니은은 6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분모는 57과 17과 6이라는 걸 더하면 될 것이니까 일단 다 더하시면 80이 나올 겁니다. 80분의 까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 실업자를 가장 미니마이즈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기억 더하기 니은이 6인데 니은을 0이라고 보고 기억을 6이라고 본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죠? 실업률을 굉장히 다운시킨 겁니다. 그렇죠? 가능한 실업률을 다운시킨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니은번의 경우가 제로라고 보신다면 기억번이 6이라고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값은 일단 기억이 니은이 6인 0이니까 얘가 17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얘는 80분의 16보다 크죠. 얘가 20%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은 2월 1월보다 높다는 표현이 맞아요. 2번이 정답입니다. 어렵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자, 2월의 고용률은 55% 미만이다. 이것도요, 아까랑 똑같은 논리 풀어보겠습니다. 2월의 고용률을 구하라 그랬는데, 일단 고용률은 다 더한 놈이죠. 얘는 셋을. 그렇죠? 분모가. 그러면 100이 나올 것이겠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100분의, 그렇죠? 고용률은요, 여러분들 취업자의 수가 분자에 올라가야 되죠. 근데 취업자는 57명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용률이 55% 미만이라고 했는데 취업자의 수가 일단 57명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기억을 더해주시면 되는데 기억은 0에서 6 사이 범위 같기 때문에 어쨌든 얘는 57%보다는 큽니다. 네, 그러니까 이 3번은 헛소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경제활동 참가율은 1월 2월보다 높다라는데 경제활동 참가율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100분의 1월의 경우는 75%가 나오죠. 그렇죠? 2번의 경우는 2월의 경우는 57 더하기 17이 나오는데 둘이 6 나오니까 얼마가 나와요? 80이 나옵니다. 그래서 2월은 80, 1월은 75. 그러니까 4번은 틀렸죠. 5번도요. 여러분들,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1월에 비경제활동 인구였던 사람 중에 2월에 취업자가 된 사람의 비율은 7%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되면 7%다. 이거 보고 여러분들이 이거 맞지 않냐? 라고 하시면 틀린다 그랬죠? 뭐라 그랬죠? 쟤는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7%예요. 그러니까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25분의 7을 구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7%가 아니라 28%가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6번. 이건 쉽죠? 네. 비경상소득이 120만원이고, 라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보시면, 일단은 출산 축하 복권 당첨 25%가 나오는데, 이 25%에 해당하는 소득이 12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5% 곱하기 4 하시면은요, 125 곱하기 4 하시면 500 나오겠죠? 네, 소득은 500만이 될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소비 지출이라는 것은 이 둘 60%입니다. 60%가 나오는데, 이게 240만 원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 400만 원 나오겠죠, 지출이. 400만 원에 60%가 240이 될 것이니까요. 그렇죠? 끝났습니다. 1번. 재산소득은 주식배당금밖에 없죠. 네. 500만 원에 25%니까 25만 원이 나올 것이겠고요. 2번. 경상소득은 월급과 주식배당금이죠. 75%가 나올 겁니다. 500에 75 하시면 350이 안 나오죠. 네, 그렇죠. 아니면 500 빼기 125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375가 나올 것이겠고요. 3번, 처가가 얼마죠? 소득 빼기 비소비. 이거 원래 안 주어집니다. 잘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암기하셔야 돼요. 소득이라는 값은 500이고요. 그 다음에 처가에서 우리가 이 비소비 지출이라는 게 160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처분 가능 소득은 340이 나올 것이겠고요. 4번, 근로소득은 요 월급 70%죠. 350이 나올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비소비 지출은 160이 나옵니다. 2배라 그랬는데 2배보다 더 크죠. 5번이 정답이네요. 전체 소득에서 500에서 전체 지출 400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다. 맞죠? 네. 아시겠고요. 아, 17번도 헷갈릴 수가 있긴 한데 이것도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일단 두 국가 간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랬으니까요. 여러분들, 자, 을국의 수취액은 갑국의 지급액이 될 겁니다. 180 나올 것이겠고요. 동일한 논리로 갑국의 수취액은 을국의 지급액이 될 겁니다. 200이 나올 겁니다. 네, 이것만 구하시면 끝나요. 그래서 여기 70이고 50이고
5고 10이고 40이고 끝났죠. 네, 그래서 서비스 수지만 안 나왔는데 얘는 뭘 구하시면 되냐면 을국의 경상수지가 5억 달러 흑자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을국의 경상수지를 구하신다가 되는데 얘를 다 더하시면 얼마 나오니? 이게 305가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얘를 더하셨을 때 300이 나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을국의 수취액 마이너스 지급액이 5억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300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50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여기 자연스럽게 50이 나올 것이고. 네, 그래서 1번 상품 수지는 을국의 통화량 증가 요인이다 라고 그랬는데요. 상품 수지는요, 일단 을국의 경우는 수취가 180에 지급이 200이니까 적자죠. 경상수지 적자는 외화 공급의 감소입니다. 외화 공급 감소니까 환전 과정의 통화량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2번 투자에 따른 배당금을 포함하는 항목은 투자에 따른 배당금이라고 했으니까 본원이죠. 자, 본원의 경우는 갑구의 경우 수취액이 40인데 지급액이 50이니까 10억 달러 적자가 될 것이고요. 3번 특허권 사용료 맨날 나오죠. 자, 서비스 수지가 됩니다. 을국의 지급액은 50억 달러이다. 자, 보세요. 서비스 수지의 을국의 지급액은 50억 달러이다. 네, 이게 정답이고요. 4번 무상원조 이전 소득 수지죠. 자, 달러화 대비 을국 통화 가치 상승 요인이다. 자, 보세요. 이전 소득 수지의 을국은요, 현재 5억 달러 수치에 10억 달러 지출이니까 적자가 났죠. 그러니까 이전 소득 수지의 적자는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전 소득 수지의 적자는 무슨 말이 될 것이냐면 외화 공급을 감소시키겠죠. 그래서 환율을 상승시킬 겁니다. 근데 환율 상승이라는 게 무슨 말과 동일하다고 그랬죠? 달러의 가치 상승에 동일하다고 그랬죠? 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적자라는 말은 달러 가치 상승이죠. 그러니까 을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게 될 겁니다. 틀렸고요. 5번 을국과의 경상 거래에서 갑국의 수취액 총액은 305억 달러이다 라고 그랬는데 갑국의 수취액 총액을 다 더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300달러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틀렸고요. 자, 18번. 자, 기형 리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당연한 말이지만 계속 나오죠.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했던 내용인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채무자가 유리해집니다. 자, 채무자가 유리해져요. 자, 이거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암기라기보다는 여러분들 돈 빌렸다가 돈값 싸지면 더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유리해지고요. 그 다음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게 개념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통화 정책은 세율이 아니잖아요.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지 개념 강의 때? 정부 지출과 세율은 재정 정책. 나머지 것 통화 정책이라고 그랬죠. 뭐 이자율 변동시키는 거. 그러니까 리을은 틀렸죠. 2번 틀렸죠. 자, 3번. 얘는 통화 정책은 맞죠. 근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통화 정책이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통화량 감소가 되잖아요. 국공채를 매입하면 시중 통화량이 방출되죠. 그러니까 매각이 들어가야 됩니다. 틀렸고요. 4번. 디귿의 사례로 자, 디귿이 뭐예요? 강력한 통화정책 시행 시, 즉 다시 말해서 긴축 통화정책을 실시했을 때 그때 실업률 상승하겠죠. AD 쿠션 자체 이동할 거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큰 경제적 대가는 물가 하락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폭등이란 말 틀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9번. 자, 얘도요, 여러분들 원달러 환율은 떨어지고요. N달러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원 N 환율을 구할 수 있어야겠죠? 원 N 환율은 N달러, 원달러 이렇게 두시면 일단 N달러 환율은 상승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떨어졌으니까 이 값은 떨어졌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구하고 진행할게요. 1번 원달러 환율 변동 요인으로 원달러 외환시장에서의 달러와 공급 감소를 될 수 있다 라고 그랬는데 원달러가 하락했으니까 공급은 증가했겠죠. 그렇죠? 이거 뭐 수요 곡선, 공급선 여러분들 그릴 수 있을 거라 보이고요. 2번 환율 변동이 N달러 상승했죠. 수요 증가가 되겠죠. 그렇죠? 3번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봐요. 미국산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입니다. 일단 원달러 봐야겠죠. 근데 잘 보세요. 이거 어떻게 풀려고 그랬지 제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은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에 연동된 미국산 상품의 가격이 원화 입장에서 봤을 때 싸졌기 때문에 원화 표시 가격은 하락한다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말은 무엇과 일치하는 말이냐면 원화 대비 달러화가 하락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화 표시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될 것이겠고요. 4번 일본 여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달러의 가치가 오르고 엔화의 가치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부담은 감소할 것이겠고 그 결론적으로 정답이 5번 될 것인데 미국 시장에서 일본 기업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의 수출품 가격 경쟁력은요. 일단 원엔 환율이 떨어졌으니까요. 여러분들 원화의 가치가 어떻게 됐어요? 올랐죠? 이 말이 이해돼요? 그러면 원화의 가치가 올랐으니까 다른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원화 표시 가격이 비싸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 하락했단 말이 맞겠죠. 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어렵다기보다 귀찮은 문제예요. 자, 일단 보시면 일단 문제에서 현재 30달러래요. 국제 가격이. 그렇죠? 수입하고 있다 그랬고요. 그리고 20달러일 때, 50달러일 때를 이제 우리가 직선이란 말 나오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일단 그려보세요. 이렇게. 물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일단 따른다라고 가정을 그려보세요. 네. 틀리면 고치면 되니까 시험장 가서. 자, 그러면 일단 20달러일 때 그때 수요량이 120개죠. 그렇죠? 초과 수요량이 100개니까 여기는 20개가 될 겁니다. 가져오는 거 없죠. 그 다음에 50달러일 때 수요량이 90개죠. 초과 수요량 40개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깔끔하네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30달러일 때가 수입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30달러 이렇게 그려보고요. 관세를 10달러 부과했다 그랬으니까 40달러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0달러일 때는 얼마가 될 것이냐면 잘 보세요. 20,20과 50,50을 지나죠. 그렇죠? y는 x거든요. 이것분의 이게 얼마라는 거죠? 10분의 10이라는 겁니다. 30이니까 여기 30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여기서 10 올라갔으면 여기서도 10이 떨어져야 돼요. 왜죠? 30분의 30이니까 10분의 10이 나올 거거든요. 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될 것이겠고요. 40도요. 20분의 20이죠. 그러니까 40 될 것이겠고요. 여기도 잘 보시면 20 올라갔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분의 20이죠. 왜냐면 30분의 30이니까 얘도 70, 100이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그려진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억은 간 해결했네요. 이게 가죠. 40이 가잖아요. 이게 지금 국제가격이고요. 여기가 지금 현재 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일단 문제에서 물어본 게 생산량이 20달러를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요 하얀색 곡선을 20달러 내려주시면 되죠. 50을요. 여기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준점만 잘 잡아주시면 돼요. 얘가 일단은 10분의 10이니까 기울기가 여기를 지날 것이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잘 보시면 현재 30분의 여기가 지금 현재 40분의 20이죠. 그러니까 얘가 요런 꼴로 지나게 될 건데 그래프가 조금 이상한데 대강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런 꼴로 지나게 되겠죠. 물론 요걸 지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그래프가 좀 좁아가지고 여러분들 기하적으로 맞지가 않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길 지나는 게 포인트가 돼요. 네, 그럼 문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1번 관세 수입은 700달러에 달하는데요. 보시면 관세 수입은요 여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초과 수요량 60개 수입량이죠. 곱하기 10 하니까 600달러가 나올 것이겠고요. 2번 나의 경우에 수입량은 50개다 그랬는데 여기 나죠. 그러면 나의 경우는 여기니까요. 50에다가 그렇죠? 여기죠. 그러면 110이니까 수입량은 60개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 말이 이해돼요? 그 다음에 3번 나의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 총액은 일단 국제 가격과 공급량이 걸리는 제 고난도백제 나온 문제죠. 여기서 50개가 걸리니까 20달러 지급했으니까 얼마죠? 100,000이 될 겁니다. 1000달러. 이해돼요? 50달러에 걸리잖아요. 국제 가격이. 그러니까 여기 교점에 대해서 50개에다가 20달러, 1000달러가 될 것이겠고요. 4번이 정답이죠. 국내 생산량의 경우는 가의 경우는 40개고요. 나의 경우는 50개가 됩니다. 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나의 경우에 소비자행위는요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일단 현재 가는 소비자행위가 여기거든요. 근데요 나는요 보조금을 설사 지급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똑같이 여기가 됩니다. 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요 면적만큼이 소비자행위의 차이거든요. 그러면 100 더하기 110 나누기 2 하시면 1050달러 나오겠죠. 네, 까지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단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한 10월 초쯤에 여러분들한테 그 파이널 모의고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